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 투자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쓰기로 마음먹었으면 제발 수익률 이야기 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얼마나 잘났는지 빼고,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적인 투자를 했는지 빼고, 이 주식 투자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더 배우고 싶어 하는지를 적으셔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목 보고 어그로 끌려서 들어오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제목으로만 어그로를 끈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쭉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 중에 주식 투자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 저는 주식 투자를 한번 해봤는데 500%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사정관들한테 잘 어필을 하면은 제가 다른 지원자들이랑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많은데, 오늘은 주식 투자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와 더불어서 자기소개서에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하면은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서가 망해버릴 수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최종적으로 활동 보고서와 같은 자기소개서를 쓰면 안 되는 이유를 실제 합격자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현금의 흐름이나 자금의 흐름을 읽는 능력을 가장 중요시하다 보니까 문과 학생들 중에서도 수학을 되게 잘하고 좀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편입니다. 막 수익률을 뻥튀기 한다, 경제 주식 투자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했다, 그런 활동은 다른 지원자들도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쓸 거면 굉장히 잘 생각을 해서 써야 되는데,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주식 투자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정말 기꺼이 쓰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일반고 문과 학생들 중에서는 주식 투자 이야기를 쓰기 꺼려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확실한 주식 투자 동아리에 인프라가 없어서, 두 번째는 투자 경험을 이야기하면 면접에서 압박 질문이 나올까봐, 세 번째는 투자 경험을 토대로 어떤 역량을 어필하고 싶은지 감이 안 잡혀서. 우선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외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투자 동아리 인프라가 굉장히 잘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직접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선배들 중에 가끔 방학 때마다 와서 멘토링 하면서 종목도 좀 추천해주고, 이렇게 해서 수익률을 좀 원만하게 갖고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서 나중에 대학교 갈 때 참고자료로 쓰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 투자 동아리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학과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학생들은 경제 동아리를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를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을 되게 부담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결국 일반고에서는 확실한 교내 인프라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모의 주식 투자를 해보다가 처참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좋은 수익률을 낸 것도 아닌데 자기소개서에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투자 경험을 이야기하면은 면접에서 압박 질문이 나올까봐, 선생님, 제가 투자 수익률을 되게 좋게 걷어서 자기소개서에 써서 서류 합격을 했다 칠게요. 그런데 면접에 들어왔을 때 너가 어떤 요소로 이렇게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면 저는 대답을 할 수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런 친구들의 경우 일반적인 애널리스트나 주식 투자 전문가처럼 정말 여러가지 요소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한 게 아니라, 주식을 하시는 부모님 혹은 경제 칼럼들을 몇 개 뽑아 읽어서 투자를 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정관들이나 교수가 파고 들어오면은 바로 탄로가 날 정도의 지식 수준만 갖춘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조차도 이 수익률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하기가 꺼려해요. 경제학과 교수님이나 아니면 입학사정관들이 조금만 치고 들어와도 면접에서 아예 탄로가 나기 때문에. 세 번째는 투자 경험을 토대로 어떤 역량을 어필하고 싶은지 감이 안 잡혀서. 자기소개서를 좀 봐온 학생이라면 알 거예요. 주식 투자 경험을 쓸 수 있는 문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1, 2, 3, 4번 중에 3번 문항은 못 씁니다. 부르기들한테 주식을 나눠줬다 쓸 거야? 그것도 절대 아니거든요. 우선 3번 문항은 날라갔고 4번 문항을 생각을 해볼게요.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인데 거기다 주식 투자 경험 이야기를 쓴다? 석소장이 장담하는데 경제학과 중에서 애널리스트를 꿈꾸는 학생들 딱 모아놓고 봤을 때 85% 이상이 주식 투자 이야기 씁니다. 결국 차별성이 없어져요. 자, 그럼 4번도 날라갔고 1번이나 2번 문항에 쓰는데, 1번 문항에 쓰자니 학업 역량을 주식 투자 이야기에 쓴다?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학업 역량을 어필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니까 감이 안 잡혀요. 왜냐하면은 수학 얘기를 쓰면은 내가 앞으로 경제학에 필요한 수학적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고력이나 논리력을 갖출 수 있다고 쓸 수라도 있지, 1번 문항에 주식 투자 이야기 쓰면 나는 투자 잘해요 이거밖에 얘기를 못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2번 문항에 대해서 남는데, 문제는 이 2번 문항이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일화를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이야기를 2번 문항에 적는 순간 입학사정관에서 어떻게 보냐면, 아, 이 학생은 학교 생활 중에 그렇게 많은 활동을 했는데 주식 투자가 가장 인상 깊었나 보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면접 질문을 많이 해봐야겠네 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이유에서 바로 두 번째 이유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주식 투자 이야기를 쓰자니 조금 불안하고 안 쓰자니 약간 아깝고 이런 계륵과 같은 상황이 된 건데, 석소장은 알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결국 쓸 학생들은 쓸 거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식 투자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쓸 거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합격자 N의 합격 정보입니다. 서류 합격으로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에 합격을 했고 최종 합격은 고경, 서경, 성글경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N의 지원 정보인데 자사고예요. 문과 자사고 출신이라서 여기서 조금 일반고도 아닌데 어떻게 이걸 나한테 적용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에 대한 문제지 학교의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대로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교과 내신 평균 1.3등급이고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과학 점수가 조금 낮은 반면에 수학과 영어, 사회 등급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진로 희망 사항이 3년간 주식투자 전문가로 동일하고요. 경제동아리와 창업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N과 석소장이 처음 만났을 때 N의 생활기록부를 보고 석소장이 한 생각은 이 N이라는 학생의 아버지가 주식투자 전문가신가? 왜 이렇게 생활기록부가 경제 쪽으로 잘 맞춰져 있지? 라고 생각을 들 정도였어요. 왜냐면은 3년간 통일되어 있던 주식투자 전문가라는 진로 희망 사항도 있었고 1학년 때부터 여러가지 경제분석 활동과 모의 창업 활동을 해왔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학생이랑 이렇게 딱 앉아 있었는데 자기소개서에 쓸 소재가 많은데 왜 굳이 솔루션 센터까지 찾아오신 건지 여쭤보니까 어머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 N이라는 학생이 주식 투자를 했었는데 이 주식 투자가 수익률이 진짜 대박이 난 거예요. 한 570% 정도? 그래서 이 학생이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너무 뿜뿜하다 보니까 어머님이랑 학교 선생님한테 저는 1, 2, 3, 4번 싹 다 주식 투자 경험에 대한 분석과 여기에 대한 사고력, 논리력에 대해서 어필하고 싶어요 라고 어필을 하고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고집이 되고 마감 일자는 다가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N의 사촌 언니 소개를 받고 소장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N이랑 이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미리 써놓은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이게 기업 분석 보고서요 아니면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학생의 자기소개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각 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굉장히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을 했고 저런 기업에 대해서는 저렇게 예측을 했고 그 결과 이게 떨어졌고 저게 잘 올라서 저는 수익률을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해당 회사의 주식 상황 예측하셨던 경험을 다 적어 놓으니까 결국 1, 2, 3, 4번을 읽어봤을 때 이 학생이 경제학과에 와서 뭘 배우고 싶은 거지 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자기소개서가. 그러면은 고스펙이고 학교 인프라 좋고 내신 등급 좋다 해도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구미가 당기지 않는 자기소개서가 돼버리거든요.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컨설팅을 하고 N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기업 분석 보고서와 같은 자기소개서 초안으로 입학사정관에게 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N이 머리를 망치로 띠용 하고 맞은 것처럼 표정을 짓더라고요. N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도 만족하고 두 번째도 만족을 해요. 자사고기 때문에 좋은 경제 동아리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고 두 번째로 투자 경험에 대해서 압박 질문들을 다 어필할 수 있을 만큼 지식도 쌓여져 있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경험에서 조금 삐끗한 케이스예요. 투자 경험을 토대로 어떤 역량을 어필하고 싶은지 본인도 감이 좀 안 잡히다 보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활동 보고서와 같은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되어버린 거죠. 무언가를 배워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되는 자기소개서에 나는 이미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은 최종 진화형 인재다라는 느낌이 N의 자기소개서 초안의 요약적인 느낌이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N의 자기소개서는 경제정책 분석과 더불어 주식 투자를 연계해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어필하는 쪽으로 탈바꿈을 했어요. 면접에서는 당연히 예상대로 주식 투자 이슈에 대한 심층 압박 질문들이 여러 개가 나왔었고 N은 기반 지식을 바탕으로 아주 당당하게 고성서에 다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N의 합격 자기소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2번 문항의 일부분입니다. 주식에 대한 관심도에서 비롯된 경제정책 분석 및 설문조사 경험.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쫙 읽어보면 될 것 같아서 요약을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식시장에 요동을 치게 하는 변수가 어떤 것들인지 조사를 해보니까 정부의 정책이 있었고 정부의 정책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낮은 응답률과 경제정책 우호도 수치를 보이고 있었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문 보고서를 직접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걸 학생들한테 직접 뿌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자 증세를 통해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학생, 즉 시민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치고 난 뒤로부터는 이 학생이 주식 투자를 계기로 해서 경제 분석 원리와 경제 정책이 어떻게 구축이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지 사회과학적인 탐구 역량이 굉장히 폭넓게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자 증세 정책 시행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경제 논리는 효율성 중심주의라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기초적인 컨셉과 본질조차 꿰뚫어서 자기소개서에 어필이 잘 되어 있죠. 또 다른 자기소개서에 들어간 내용인데 이 학생이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자기소개서에는 손해를 봤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우수한 수익률을 적어놓는 순간 두 가지 맹점이 생겨요. 첫 번째는 주식 수익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고 있는 것 같으니까 면접관들이 이 학생 잘하네 그냥 여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학생의 행여나 그렇게 잘난 척하는 상태에서 질문을 조금이라도 잘못한다면 얘는 서류 신뢰도가 떨어지네 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서 어떻게 바꿨냐면 수익률을 손해를 봤다. 이론이 되게 빠삭해서 주식 투자도 굉장히 잘할 줄 알았는데 실전으로 들어가니까 개박살이 났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석 자료의 편향성, 이슈에 대한 주관적 평가 등 스스로의 부족했던 요인들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고 모두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지금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이론적인 면모나 여러가지 활동적인 면모 그리고 학업적, 탐구적 역량 다 보장이 되어 있는데 아직 실전에 대해서 개념이 조금 부족하고 이 개념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경제학과에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 투자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쓰기로 마음먹었으면 제발 수익률 이야기 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얼마나 잘났는지 빼고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적인 투자를 했는지 빼고 이 주식 투자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더 배우고 싶어 하는지를 적으셔야 됩니다. 굳이 NA 사례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내로라는 특목고 학생들이나 자사고 학생들을 보면은 경제학과 지원하는 상위권 학생들 대부분이 자부심이 뿜뿜해요. 아, 선생님 그래도 제가 이 수익률을 한 150% 정도 찍었는데 이건 자기소개서에 좀 써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입학사정관들한테 네가 주식 투자의 귀재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의 귀재임을 강조를 하는 것은 나중에 경제학과 졸업을 하고 증권사에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에 쓸 얘기지 여기에 쓸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학과 교수님들도 손 털고 나가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투자론과 같은 실제 경제학 전공에서도 한 학기 동안 교수님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학생들이 비일비재한 게 경제학과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주식 투자의 높은 수익률 이야기로만 어필을 했다가는 평가적인 요소에서는 물론 면접에서도 위험부담이 굉장히 큰 질문들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